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거나 겨우 신청했는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수급제에서 탈락한 분들 계시죠? 아마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걸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신청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분들은 애초에 제도를 이용하기 힘든 구조이죠. 오히려 이분들에게 혜택이 더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설령 제도를 알아서 신청하려고 해도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워낙 많아서 중도에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렵사리 서류를 제출해도 이걸 심사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짧으면 한 달, 길면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하죠. 이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생길 정도예요.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서 생활이 어려워도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미 수급자인 분들도 이 기준을 안 넘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안 한다거나 소득 신고가 안 되는 데에서 일하기도 하고, 반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최근 통계청에서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가 연 2억 원을 넘었다고 했어요. 자산 격차도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고요. 빈부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큰데요. 앞으로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신하게 되면 이 격차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반대로 부자는 더 잘 살게 될 거고요. 이 때문에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무리 그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없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디딤돌 소득과 기본사회예요. 현재 디딤돌 소득은 서울에서, 기본사회는 파주와 화성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두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디딤돌 소득이에요. 서울시에서는 2022년부터 안심소득이란 이름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난해부터 명칭을 디딤돌 소득으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어요. 디딤돌 소득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소득과 재산이 이 기준에 맞는다면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줘요.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85%가 200만 원이고 내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빼기 100만 원 한 금액의 절반, 그러니까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한 달 소득은 원래 소득 100만 원에 디딤돌 소득 50만 원에서 총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소득이 아예 없다면 200만 원의 절반인 100만 원을 디딤돌 소득으로 받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소득이 아예 없는 분, 즉 일을 하지 않는 분이 디딤돌 소득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총 소득은 일을 하는 분이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소득공제 50%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디딤돌 소득은 근로능력 평가를 따로 하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단순해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제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 소득 수준 따져가지고 부족한 거 현금으로 주면 끝이에요. 무슨 급여 수십 수백 개의 복지제도가 다 필요 없어요. 엄청나게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제도가 미비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편법과 탈법이 동원되니까 또 제도를 만들고, 누덕누덕 그 복지제도를 싹 일순간에 다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최근 파주와 화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본사회예요. 기본사회라는 말이 낯선 분들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기본소득에다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교통과 같은 기본 서비스까지 함께 지원되는 걸 말해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삶이 누구나에게 보장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삶은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디딤돌 소득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단순하다고 해도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제도인데요. 기본 사회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라서 이러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대상을 선별하느라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절감되고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라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낙인감, 복지 사각지대도 없죠. 기본사회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각자 어느 정도의 소비 능력이 있어서 국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 소득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이 있다고 보죠. 그럼 각 지자체별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게요. 먼저 파주시 사례부터 볼게요. 파주시는 그간 기본사회를 위한 사업을 조금씩 진행해 왔었는데 올 초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하면서 앞으로 기본사회를 더욱더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실제 파주시가 진행했던 기본사회 사업을 잠깐 보면요.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했었고 이번 설 연휴를 맞아서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었어요. 여기에 지역 화폐를 통해서 기본 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도 추진했었고 중고등학생들이 통합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통 정책도 시행하고 있어요.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주시 재정 여건상 이것밖에 못하지만 앞으로는 광역정부나 중앙정부가 나서면 훨씬 더 좋은 기본사회 정책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화성시예요. 화성시는 인구 증가율 1위, 출생할 수 1위, 지역 내 총생산 1위일 정도로 최근 굉장히 핫한 도시예요. 화성은 지난 2023년에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서 올해 특례시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화성시에서는 지난 1월 10일 기본사회팀을 신설했고 앞으로 기본사회과를 신설해서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득, 금융, 주거, 교통, 의료 등 민생 전 분야의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화성시는 화성형 기본사회로 전국 1위 지역화폐 발행, 농업인 월급제, 농업인 기본소득,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지원, 기본교통비 지원 정책 등을 진행했어요. 앞으로 화성시는 관내 수천만 평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업을 통해서 모든 화성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디딤돌 소득과 기본사회 모두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많이 다른데요. 이 두 제도가 앞으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 제도가 될 수 있을런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 문제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와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예전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개인과 가족, 사회 문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복지제도도 방향을 잘 잡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너무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